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노조나 조합원에게 책임을 묻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얼굴 사진을 바닥에 깔고 밟는 퍼포먼스까지 벌어졌습니다. 사진에는 째째용이라는 조롱성 문구가 적혔고 경영진 얼굴이 담긴 현수막에 물건을 던지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에 달하는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다음 달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사업장 점거 등 불법 행위 가능성을 우려해 이미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노란봉투법 전면 시행 이후입니다.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고 개별 조합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역할과 가담 정도를 따져야 하는 만큼 기업의 대응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의 투쟁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영진 조롱 퍼포먼스에 이어 실제 파업까지 현실화 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 가능성까지 거론한 가운데 노사가 정부 중재로 다시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11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 회의를 열고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연동 지급, 메모리 비메모리 사업부 4등 지급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노조 측은 영업이익의 15%를 메모리 사업부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회사 측은 영업이익의 10% 수준을 유지하되 업계 1위 달성 시 경쟁사보다 높은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노조 요구안이 현실화될 경우 삼성전자 DS 부문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1인당 평균 26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게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내 정규직 근로자 평균 3년치 임금의 17배 수준입니다. 회사 측은 일정 기간 보유 조건이 붙은 주식 지급 방안도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싼 협상 끝에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정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노조와 좌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총파업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사후 조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17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명문화하고 연봉의 최대 50%로 제한된 OPI 초과 이익성과금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회사 측은 특별 포상 등을 포함해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조정안이 오히려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퇴보했다며 성과급 투명화와 제도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노조 측은 현재 4만 명 이상이 파업 참여 의사를 밝혔고 실제 참여 인원은 5만 명을 넘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과 공급망 불안, 고객 이탈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후 수단으로 긴급조정권 발동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 등 쟁의 행위가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강제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삼성전자 총파업을 앞두고 노조가 회사와의 추가 대화 가능성을 사실상 닫았습니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위원장은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두 번째 신문을 마친 뒤 파업 종료 전까지 회사와의 추가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사후 조정 당시 17시간 중 16시간은 대기만 했다며 노조가 요구안을 낮췄는데도 회사 측 안건은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정 연장은 총 파업 동력을 떨어뜨리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웨이퍼 변질 우려
우려에 대해서도 방지할 방법은 많다며 이를 이유로 생산을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에는 성과급 규모가 임금 수준으로 높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적법하게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결국 총파업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정된 총파업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15일 노조 측에 조건 없이 다시 만나 대화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는데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에서도 노사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직접 대화를 통해 임금 협상 타결 방안을 찾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회사 측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회사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협의는 총 파업 종료 예정일인 6월 7일 이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 제도입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를 요구해왔고 이 부분에서 사측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는데요. 최승호 초기업 노조위원장은 회사 측 공문에 대해 교섭은 언제든 할 수 있으니 6월에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 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사장단이 노조를 향해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오늘 조건 없이 임할 것이라며 노조도 대화에 나서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과급 문제 등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사장단이 직접 대화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앞서 노사는 정부 중재로 사후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사측은 대화 재개를 촉구했고 노조가 이에 응할지가 향후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입장문은 임금 성과급 협상 차원을 넘어 총파업을 앞둔 삼성전자 내부 위기감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측은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회사 경쟁력과 고객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관건은 노조가 사장단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실제 총파업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막판 대화로 돌파구를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까지 고개를 숙인 삼성전자 총파업 사태가 오늘 마지막 승부처에 섰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에 들어갑니다. 오는 21일 예고된 총파업을 불과 3일 앞두고 열린 사실상 마지막談判입니다. 지난 13일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은 파국으로 치닫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메시지를 냈고 정부도 양측 입장을 조율하면서 협상이 가까스로 재개됐습니다. 쟁점은 성과급입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이 성과급 재원으로 삼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되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특별 보상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험악합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노조는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고 반발했고 일부 노조 간부의 강경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談判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전자 총파업 디딜 3일 오늘 협상 결과에 한국 반도체 운명이 걸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 라인 점거 같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노조 측은 파업이 한정된 기간 내에 준법적으로 진행되고 사업장 등에 대한 불법적 점거 의사가 없어 가처분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초기업 노조 측이 이날 오전까지 집계한 파업 참여 인원은 전체 임직원의 3분의 1 규모인 4만 2천여 명이었습니다. 법원은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21일이 오기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쟁의 행위 중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안전보호시설 유지를 비롯해 필수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제외하고 파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의 폐지와 영업이익의 15% 성과급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비공개 3차 사후 조정 회의를 진행합니다. 앞서 노사는 지난 18일부터 19일 새벽까지 2차 회의를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 재원 투명화와 상한 폐지 그리고 이를 제도화할지 여부입니다. 중노위는 조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삼성전자 4측이 이를 수용할지가 협상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힙니다. 4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노사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게 되고 이후 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4측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전삼노와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예고한 총파업은 내일부터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노조는 앞서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총파업 하루 전 열린 마지막 협상에서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총파업 위기까지 거론됐던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협상에서 극적으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핵심은 임금 총 6.2% 인상과 성과 보상입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기본급은 4.1%, 성과 기준 인상분은 2.1% 반영됩니다. 또 삼성전자는 반도체, DS 부문에 특별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고 완제품 부문에는 자사주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은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노조는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투표 결과에 따라 파업 철회 여부 등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상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며 노사 간 이견 조율에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임직원과 고객, 주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도 국민과 조합원에게 신뢰를 끼쳐 송구하다며 이번 협상이 더 나은 노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긴 교섭이 총파업 직전 멈춰서며 삼성전자 노사 관계도 일단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